안녕하세요. 오늘도 육아전쟁에서 살아남은 바바 언니입니다. 오늘은 출산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들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기를 낳으려고 준비를 할 때 아기 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모차, 침대, 카시트 뭐 이런 이제 물품들은 준비를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육아 서적도 보고 하면서 나는 이런 엄마가 돼야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출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 중에서 정말 이거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보통 초산인 경우에는 한 10분 주기가 됐을 때 병원을 찾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도착해서 뭐 수속도 하고 병원복 갈아입고 방 배정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병원에 들어가서 침대에 딱 누울 때까지 보통 간격이 조금 더 줄어들기도 해요. 그리고 굳이 간격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해도 침대에 딱 누우면 이제 점점 긴장이 돼요. 그동안 내가 막달 거의 다가오면서 뭐 7, 8개월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제 다가오는구나 했던 그 출산의 시간이 임박해 오면서 진짜 긴장이 많이 되고 도대체 얼마나 아플까 걱정도 되고, 지금도 아파 죽겠는데 이거보다 더 아프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힘든 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차트를 하나 들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봐요. 뭐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이거는 이렇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때 그 질문 세례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뭘 물어보시냐면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무통주사를 맞으실 건지 물어보거든요. 사실 이제 무통주사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아요. 뭐 무통주사를 맞으면 뭐 아기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태반을 통해 전달이 돼서 뭐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아기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좋지가 않다, 뭐 아니면 뭐 그렇게 많이 오래 가지 않더라, 내지는 뭐 무통주사가 모든 사람한테 다 듣는 건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뭐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서 많이 보시고 결정하신 분들도 계시고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침대에 누워보면, 배가 아파 보면, 진통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무조건 무통주사가 맞고 싶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통주사를 맞고 싶어요. 무통주사를 맞으면 마치 평안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접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무통주사를 맞을 것인가 맞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남편분이랑 상의를 하셔서 내가 좀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그리고 내가 나를 책임지지 못할 때 보호자로서의 남편이 어떻게 그것을 결정해주고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걸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신생아 검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사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네. 지금은 지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갈 때까지만 해도 선천적 대사증후군 검사가 기초 6가지가 무료였고, 나머지 청력검사라든지 한 50종의 검사, 뭐 지스캐닝 이런 거는 개인 사비로 뭐 적게는 8만원서부터 많게는 뭐 25만원 뭐 이렇게까지 내고 본인이 결정을 해야 했어요. 근데 저는 미처 그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사실 책에서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을 많이 했지, 그때 가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미처 그런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어떤 부분들을 어디까지 검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런저런 검사를 하다 보면 뭐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님들이 결정을 하시거든요. 이제 검사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이면서도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양가 부모님을 언제쯤 어디까지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 남편분이랑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저는
아무도 부르지 않고 남편이랑 둘이서만 분만실에 들어갔거든요. 저희는 가족 분만실에서 준비를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뭐 새벽에 분만실을 간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아이를 낳을 때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것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힘든데 양가 부모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됐었어요. 그리고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부모님들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딸이 내 며느리가 저기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힘들어한다 내지는 우리 손주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저렇게 힘들어한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은 부모님들이 이렇다 저렇다 막 말씀도 많이 하시게 될 거고 도와주기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에 그런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실 텐데 사실 그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랑 둘이서만 출산을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개인 성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군가가 내 옆에서 이미 경험했던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출산을 경험한 내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부모님들을 부르셔야 맞는 거고 아니면 뭐 집안의 상황에 따라서 꼭 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분명한 건 미리 남편분이랑 상의하시고 부모님들이랑도 말씀을 나누셔서 그 부분은 분명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사실은 아이를 낳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다른 외부적인 요인까지 나를 신경 쓰게 한다면 그거는 진짜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남편분과 뭐 양가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그 부분은 꼭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산에 임박해 있는 출산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들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출산을 하기 일주일 전에 친한 언니를 만났었는데요. 그 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언니 나 너무 무서워. 어떡하지? 잘할 수 있을까? 야, 애 낳는 건 일도 아니야. 키우는 건 진짜 미친다. 야, 애를 키워준다고만 하면 낳는 건 10명도 낳겠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되네요. 출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예비 엄마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옆집 언니도 했고요. 아는 동생도 했고요. 내 친구도 했어요. 그리고 바바 언니, 저도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아기 만날 준비만 그런 행복한 마음만 가지시고요. 그리고 엄마보다 아기가 훨씬 더 힘든 거 책 많이 보셔서 아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기를 믿으시고 엄마를 믿으시고 남편분도 믿으시고 자 행복한 출산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좋아요 눌러봐봐요. 안녕.